혈관을 전문으로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요, 루푸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푸스를 어떤 상황에서 한방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 희귀성 질환에 속한다고 하죠? 예, 루푸스가 실제적으로요, 난치 희귀성 질환에 등록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루푸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루푸스 조기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루푸스인지 몰랐던 분들도 루푸스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의학 기술의 발달,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루푸스 조기 진단이 많아짐에 따라서 희귀성 질환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희귀성 질환을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질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10만 명당 15에서 50명 정도 사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루푸스 발병률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귀성 질환의 비율에 속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루푸스 환자분들의 숫자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리고 인종별 루푸스 발병률이 또 달라요. 인종에 따라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에 따라서 또 루푸스 발병률이 또 다르고요. 그것에 따른 또 발병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인종별 발병률 차이도 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유병률, 발생률의 증가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도에 미국 루푸스 협회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있는데 미국 내 약 140에서 200만 사이에 루푸스 환자분들이 있다고 지금 미국 루푸스 협회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1994년도니까 지금 2015년도니까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루푸스 환자가 미국 내에도 큰 인구수 중에서도 더 증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면은 간경화나 내성마비, 어떤 에이즈라든지 만성 빈혈, 악성 빈혈 이런 환자분들의 발병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귀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발병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한국에서의 이 루푸스 환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한국에서 루푸스 환자분들 숫자는 과연 얼마나 있는가? 2006년도 조사에 보면은요, 약 10만 명당 19.5명의 루푸스 환자가 발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약 1만 명 정도의 루푸스 환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건데, 본인이 루푸스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루푸스인지 알지만, 병원에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만 명 이상의 루푸스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 루푸스가 발생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아까 미국에서도 지금 증가 추세인 것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에서 지금 루푸스 환자분들 오시는 발병 연령대를 보면은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다. 루푸스 진료를 위해서. 그전에는 10대 여학생들 내원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20대 초반 여성분들 중에서도 루푸스 발병해서 오신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시간이 갈수록 루푸스 환자분들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고 있는 여성분들 환자가. 주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진료하는 루푸스 여성분들 나이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입니다. 주로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신입생 1학년, 2학년 이때 연령대 여성들이에요. 네. 가장 이제 젊음에 어떤 활동성이 많아야 될 나이인데 루푸스가 발병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루푸스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20, 30대에 찾아오시는 루푸스 여성분들도 봐도요, 30대 여성분들 봐도 20대에 발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푸스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루푸스 환자분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진료실에서도 내원 환자 수 통계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참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루푸스 환자는요, 아직도 양방에서 치료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류마티스 내과, 주로 이제 루푸스는
개인 의원급에서는 좀 치료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종합병원급, 3차 병원급, 대형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가 있는 곳에서 주로 관리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전 로컬 의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질병 변화폭을 가지고 있는데, 루푸스는 조금만 활성도가 올라가거나 질병이 이렇게 확 악화됐을 때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3차 병원, 종합병원급에서 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푸스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한의원 한방 쪽에서 치료하는 것은 조금 무서워하신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원인은 한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것이 신장의 염증, 루푸스 신염이 오기 때문에 신장이 나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일단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약이 신장이 나쁘다라는 어떤 그 선입견이죠. 사실은 그 선입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한약을 선택하기가, 한의원 치료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리고 또 간에 한약이 나쁠 수 있다는 또 선입견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에 나쁘거나 간에 나쁘거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데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환자분들로부터 실제로 많이 듣고요. 그 한의원에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실 때도 그거를 제일 많이 초진 진료 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에게 이제 루푸스를 치료받는 분들, 이제 1년 넘으신 분들도 있고 2년 넘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365일 동안 아니면 365 곱하기 2년 동안 한약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드신 분들인데도 신장 수치나 간 기능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12번, 1년에 12번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어떤 한약이 간에 나쁘다, 신장이 나쁘다 이런 인식 때문에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이제 주저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제 치료 데이터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전하다, 오히려. 왜냐면은 혈액 검사를 루푸스 환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3주에 한 번은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체크를 3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도 매번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도 안전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사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루푸스 치료를 한 방을 오히려 병행했을 때 신장 기능이 오히려 회복되는 경우가 데이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과 함께 치료하시는 이 환자분들은요, 지금 양방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죠. 거기서 이 소변 검사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를 매달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루푸스 한방 치료를 할 때 한방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반드시 병행을 하는 거예요. 한방 치료하면서 양방 치료. 그러니까 양방 치료 받던 거를 끊는 게 아니에요. 중단하는 게 아니고, 양방 치료를 하다가 뭐가 잘 해결이 안 될 때, 양방 치료만 받으면서 루푸스 증상이 조절이 안 될 때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양방 치료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치료하면서 일종의 양한방 협진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나 4주에 한 번씩 무조건 본인이 다니던 류마티스 내과에서 루푸스 관련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3주나 4주에 한 번씩 그 치료 결과에 대한 변화가 나와요. 네. 한방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 치료하는 결과가 양방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 결과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의학적 치료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를 3주에 4주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결과는요. 그리고 또 루푸스 항체 검사가 있어요. 루푸스 활성도 검사하는 거. 요 결과들은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의학자가 보더라도 그 결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결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소변 검사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한방 치료 후에 변화되는 루푸스 호전 검사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간이나 신장 수치도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장님과 함께 이 한방 치료를 하면서 매달 또 이 수치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찾아오는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오신 경우가 일단 많아요. 네. 왜냐면은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한방 루푸스 치료가 주류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양방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치료가 거의 99.9%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치료하는 루푸스 환자분들의 숫자는 정말 전국에서 0.01%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도 저는 그 루푸스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내놓고는 있는 건데, 한 달 치료하면서 결과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도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루푸스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데, 한 달 한방 치료 한약 복용하고 식이요법, 루푸스 식이요법 하고 나서 한 달 딱 검사하니까 단백뇨 수치가 줄어요. 그리고 루푸스 활성도 수치가 떨어지고, 네. 뭐 C3, C4 보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호전된 수치 결과를 받아들면은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안심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1년 치료하신 분도 있고 2년 치료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쭉 계속 좋아지니까 검사 결과가 이렇게 받아들고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면 일단 신뢰성을 이제 가지시기 시작하시고 그렇죠. 검사 결과가 매달 좋아지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일단 매달 검사를 기다리게 되고 한방 치료한 다음에 계속 변화된 호전된 수치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매달 기다려지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매달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제 치료도 신뢰를 해주시고 저 유창기를 한이라도 이제 신뢰를 해주시다 보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손발이 정말 잘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정말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호전되어 나가면서 루푸스 임상적 관해 상태까지 이제 가는 건데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줄인 상태 또는 끊은 상태에서도 루푸스 항체 수치가 정상, 단백뇨 수치가 정상, 보체 수치가 정상이 나오면은 그때서는 6개월 이상 이제 지속을 하면서 양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6개월 이상 루푸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유지되면은 이제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한방 루푸스 치료 효과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 양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선입견, 네. 그 한약이 간이나 신장에 안 좋다는 선입견이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루푸스 치료에 대한 이런 한의학적 치료 결과들이 아주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방에서 어떤 약물로 면역 억제 치료를 하다가 루푸스가 조절이 안 되고 아카일로에 접어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 한방 치료가 들어와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뛰어넘거든요. 한방 네. 치료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치료 분야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 사실을 많이들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치료받으시는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확인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아직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지금 제가 치료해드리는 루푸스 환자분들 물론 지금도 많아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숫자의 루푸스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제가 한 분 한 분씩 계속 완치를 시켜드리면서 계속 늘어난다면은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은 좀 더 세상에 알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치료하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들의 검사 결과 데이터들은 제가 이렇게 다 양손에 다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제가 조금씩 발표를 하다 보면은 루푸스 한방 치료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양방과 한방이 좀 더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양한방 협진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루푸스 한방 치료 어떤 경우에 이걸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루푸스를 한방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 루푸스 발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한방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이 그렇긴 하겠지만 이 루푸스라는 병도 발병 초기에 치료하는 게 완치에 도달하는 게 쉽겠죠. 네, 그 모든 병이 그렇죠. 네. 그 어떤 만성적인 병, 난치성 질환일수록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루푸스는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하고 있고 강의성 척추염이나 어떤 턱관절로의 문제가 나타나서 일어나는 난치성 질환들 제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루푸스입니다. 어, 왜냐면은 네. 처음과 끝이 너무 달라요. 급진적으로 변해요, 병이. 처음에는 정말 가벼워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오래 흘러갈수록, 몸 안에 오래 있을수록 정말 이게 괴물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병이. 루푸스라는 병은 정말 어떤 무서운 괴물처럼 변해간다. 시간이 흐르면은 흉폭해지고, 포악해지고, 굉장히 급격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때는, 저도 그때 오셨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얌전하다. 루푸스라는 병은. 초기에는 그래서 쉽게 나을 수가 있어요. 몸에서 있은 지 얼마 안 된 루푸스는 초기에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고 쉽게 나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경과되면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신 루푸스 환자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데이터도 발표하고 제가 치료해드린 루푸스 여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더 많이 오고 계신데 10분이 오신다면요. 5분은 제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제가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루푸스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분이 오시면은 5분은 제가 치료를 들어가지만 2분의 1, 50%의 분들은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귀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뭐냐? 너무 오래됐고 몸에서 루푸스가 너무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루푸스가 너무 내 몸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한방치료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루푸스는 반드시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해성 척추염, 그리고 섬유근육통 증후군, 그리고 피부 경화증,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베체트병, 그리고 턱관절로 인한 난치성 질환들,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만 제가 치료를 한다는 상황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돼가요. 근데 루푸스는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훨씬 더 낫기 쉽다. 루푸스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보다 루푸스 초기는 훨씬 완치 상태에 도달하기 쉽다.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는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일수록 루푸스 환자분들은 치료에 열심히 임해 주셔야 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루푸스 여성분들의 환자분들의 특징이 조금 아픈 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본인의 삶을 불꽃을 태웁니다. 열정적으로 활화산 같은 인생을 살아요. 이분들이 열정을 불태워요. 새벽까지 정말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자신이 하는 직업, 공부, 잠 2-3시간 자면서 정말로 열심히 불을 태웁니다. 이러다 보면은 치료도 안 하신 경우가 많고요. 초기가 지나가면서 중기 말기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이신 분들은 오히려 통증이 오니까 관절이 막 이렇게 붓고 아프니까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훨씬 많고요. 열심히 치료하시고 그리고 10분이 오시면 제가 8분, 9분은 치료하고 1분 정도만 치료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루푸스 여성분들은 10분이 오시면은 10분이 초기 10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푸스 초기에 한방치료를 받으시면 참 좋을 텐데 마지막 막판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찾아오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루푸스는 그래서 제가 10분 중에서 5분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안타까운 현실이란 건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루푸스 초기에 증상이 가볍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루푸스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훨씬 빨리 쉽게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어떤 상황에서 이 루푸스 한방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네. 루푸스 한방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상황. 아까 첫 번째로 루푸스 초기일 때, 네. 발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방 치료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한방 치료가 이제 구세주 역할이 되는 경우죠. 네.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인데, 양방에서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로 루푸스를 쭉 관리하다가 어느 시점에 루푸스가 갑자기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루푸스가 확 진행될 때 양방 치료로서 막지 못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한방 루푸스 치료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치료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획기적인 치료 분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계속 지금 쌓고 있는 건데,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항말라리제를 복용하면서 루푸스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한 시점이 왔을 때, 그때 한방 치료를 통해서 루푸스 활성도 낮추고, 염증 수치 낮추고, 보채 수치 낮추고, 보채 수치는 올려주고, 관절 통증 줄어들게 하고, 고열, 흉통, 근육통, 통증 가라앉혀주고, 단백뇨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방 치료를 통해서 기존에 양방 치료를 하다가 루푸스 활성도가 진행되고 루푸스 증상이 확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할 때 한방 루푸스 치료가 구세주 역할로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치료로 진행을 막지 못할 때는 한방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방 루푸스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양방의 루푸스 치료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게 가능할 걸까요? 네. 지금 제가 그 한방 루푸스 치료가 기존의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로 면역 조절 작용, 면역 억제를 해서 루푸스를 관리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면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주사제제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면역 반응 자체를 완전히 제로 바닥까지 억제시켜서 염증을 네. 억제하는 거고요. 루푸스에서는 면역 억제제가 어디에 쓰이는 약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콩팥 이식이나 장기 이식 같은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몸에서 적응하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장기 이식했을 때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루푸스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장기를 이식받고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 약이 면역 억제제일 정도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조절을 바닥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는 치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급격하게 루푸스가 왔을 때, 응급적인 상황일 때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방 루푸스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제 말씀을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양방 루푸스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응급적인 상황, 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면역력을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야지 위급상을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 됐을 때 문제예요. 이 면역을 너무 바닥 0으로 떨어뜨려서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정도로 면역을 너무 급격하게 다운시킨 상태로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몸에서 이 면역 억제 작용이 듣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그 시점이 오면은 그 시점부터 약이 듣지 않으면서 루푸스 환자분들의 증상이 급격한 악화 일로에 접어들면서 근육 통증, 관절 통증 나타나고, 고열도 뜨고 관절통 심해서 입원을 하게 된 상황, 단백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입원하는 상황, 보채 수치가 떨어지면서 입원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방 루푸스 치료는 왜 장기적인 어떤 상황 관리로 들어갔을 때, 지속적인 치료로 들어갔을 때 양방 면역억제 치료보다 나은가? 한방 치료의 단점은요,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 강도로 면역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양약으로 면역 억제 작용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막지 못했을 때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중간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한방 치료는 자연 회복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 조절 능력을 그냥 살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역 억제해서 안 됐을 상황에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살아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자가 치유 조절 상태로 만들어주는 한방 루푸스 면역 조절 치료가 그래서 독보적인 치료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방 치료가 필요한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루푸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